내 나이 31살 막 시작할 무렵인 1월에 나는 처음 주례를 썼습니다. 주례.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내 주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장을 떠나는 순간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살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이혼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큰 눈을 해가지고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녀가 처음 만날 때는 남자의 적극적 구애와 적극적으로 구애, 사랑을 구한다 이거예요. 또 여자의 아름다움이 존재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의 적극적 구애와 같은 사랑은 사라지고 또 여자의 아름다움은 폭력적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들이 잘 모르는 남자와 여자의 기운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기운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내가 주례를 섰던 이 부부는 아들 하나를 낳아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해야 할 부부의 사랑을 깨부수기 위한 동성애가 존재하지 않나, 또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정책들이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성애라는 것이 부부애를 갈라놓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에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지금 아주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뭉치는 인류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와 존재는 땅에 떨어져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에너지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최초의 에너지라는 것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그런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변화는 이와 같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며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도 그 에너지 때문에 존재하고 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역시 에너지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동양의 태극이나 서양의 헥사곤 또한 이와 같은 아프락사스를 설명한 상징입니다. 태극도 저 빨간 기호는 뻗어나가고 파란 기호는 끌어당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 밑에 있는 저 헥사곤이라는 건 중간에 육각형이죠. 육각형도 위에 삼각형, 빨간 삼각형은 위로 끌어당기는 거고 파란 삼각형은 밑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태극과 헥사곤입니다. 아셨죠? 이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 중에서 뻗어나가는 작용이 우선하는 것은 남자이고 우리 남자들은 뻗어나가는 작용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우선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이 말은 남자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먼저 작용하고 또 여자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먼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끌어당기는 기운이 없거나
여자가 뻗어나가는 기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한다 이거예요. 우선 먼저 작용한다 이거예요. 크게.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뻗어나가고, 남자는 뻗어나가고 여자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가 다르냐? 남자는 뻗어나가는 게 우선하고 여자는 끌어당기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녀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뻗어나가는 기운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이라는 게 뻗어나가는 기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삼라 만상을 만듭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모여지면 이렇게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삼라 만상이 생기는 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이 광대한 우주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70% 작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수없이 많은 별이 되어서 30%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별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봐야 이 넓은 세상부에 비하면은 70대 30으로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이 70%가 되면 나머지 한쪽이 30%로 이루어지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황금률의 표시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7자죠? 7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이게 3입니다. 그래서 7대 3 황금률입니다. 아셨죠? 남자는 우주처럼 뻗어나가는 기운 70%와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기운 30%로 이루어져 있고, 여자는 모든 존재물처럼 끌어당기는 기운 70%, 뻗어나가는 기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마이크나 또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물건들도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도 70%가 지금 끌어당기고 나머지 30%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너무 작게 움직여서.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건 없어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단지 끌어당기는 기운이 우선하기 때문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런 게 끌어당기는 힘이고 뻗어나가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끌어당기는 기운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존재하려면 뻗어나가는 기운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인간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서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끼리 뭉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흩어져서 결국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서로 뭉치는 힘을, 인간끼리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 뭉치는 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애, 그것은 인간이 서로 뭉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간애입니다. 부부애가 인간이 뭉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그 포인트적인 그런 인간애를 부부애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남자의 뻗어나가는 기운, 그리고 끌어당기는 사랑이 작용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남녀가 함께 살면은 그때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속에 숨겨있던 반대 에너지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끌어당기고 여자는 뻗어나가요, 그때는.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뻗어나가야 할 대상이 없으며, 그렇죠? 남자는 전에는 와이프를 보고선 대상이 있어서 뻗어나갔는데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어디 집에 와봐야 뻗어나갈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끌어올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남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 남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필요가 없어서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아셨습니까? 때문에 남편은 매사 모든 것을 아내가 해주길 바라며, 끌어당기니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또한 수 틀리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대드는 것입니다. 여자도 이제 뻗어나가는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기운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주례 때 예식장을 떠나는 순간 서로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31살에 내가 처음
주례를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떨어져 있으면 서로 뻗어나가고 끌어당겨 하나가 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서 하나가 되지만, 함께 있으면 그 반대편 에너지가 작용하여 못살게 굴고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대드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못살게 굴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내 쪽에서 보면 못살게 군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리고 또 와이프는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리소리 고래 지르면서 대들어요, 자꾸. 함께 살면 남자의 기운은 더 이상 뻗어나갈 대상이 없으며, 그렇죠? 더 이상 뻗어나갈 대상이 없죠. 그리고 여자 또한 상대가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아 미치는 것입니다. 여자는 원래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잡아먹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혼자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무관심해지고 여자 또한 바락바락 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는 몸 안에 전기를 일으켜, 그렇게 막 신경이 예민하고 그러면 또 몸 안에서 전기가 일어납니다. 전기를 일으켜서 신경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막 신경만 있으면 이것도 우리 몸 안에서도 전기가 일어나요. 그 전기가 지금 막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장애랑 이런 증세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몸속의 전기를, 몸속에서 일어나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피가 지금 돌고 있죠. 피가 돌면 그것도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인데 그걸 정전기라 그래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몸 안에. 최근 몇 년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염려하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염려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들 있죠. 마스크 쓰라고. 물론 코로나가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필요는 해요. 그러나 마스크를 썼다 그래서 꼭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런데 이 코로나는 먼지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날르면 날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날아다녀서 여러분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상식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마스크를 고집하는 것이지 결코 마스크가 해결해 줄 그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마스크가 꼭 꼈다 그래서 안 걸린다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시내에 다닐 때 전철을 이용합니다. 전철, 지하철. 마스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쓰고 다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도 마지못해 써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기분 나빠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억지로 쓰는 것이지 마스크에 의존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항상 가지고만 다닙니다, 어쨌든. 나 외에 우리 싸이월드 멤버 모두는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맨땅 신발이라고 하는 정전기 제거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저 신발을 여러분들이 신으면 신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정전기는 빠져나갑니다, 신발 쪽으로. 그리고 저 신발이 땅에 닿으면 완전히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것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걸린 게 아니라 몸속에 정전기가 바이러스를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이 먼지가 들어오고 이런 건 전부 다 정전기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크다, 이게 날라오는 것보다. 물론 먼지 같은 건 많으면 날라 들어오죠. 그것도 코로도 들어오지만. 그러나 바이러스기는 그렇게 작아가지고 먼지처럼 그렇게 막 떼져서 다니진 않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 안에 정전기가 끌어들여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마스크가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저 맨땅 신발이라는 것은 몸속에 정전기를 빼주기 때문에,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 안에 이 구리판이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여러분들의 살이 닿는 순간에, 그래서 맨땅 신발뿐만 아니라 겨울이니까 여러분들이 춥다고 생각하면 맨땅 양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전기가 통하는 양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말을 신고 저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속에 정전기를 빼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전기가 빠져나가면, 몸 안에 정전기가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이 첫째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또 면역력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신경계통 또한 편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 맨땅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들이 면역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감기도 잘 안 걸리며 바이러스는 감이 들어오지도 않으며 또 설사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죽는 원인이 뭐냐면 피가 응고돼서 주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맨땅 신발을 신고 맨땅을 밟으면 피 응고된 게 전부 다 흩어져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꼭 필요한 게 맨땅 신발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맨땅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가 아닌 맨땅길을 함께 산보하면 맨땅은 안에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자연전자라고 그럽니다. 그 맨땅길을 함께 산보하면은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신경계통 또한 편해져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맨땅 신발 신고 맨땅에서 걸어가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 싸우면 안 돼요. 여기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근데 신경을 많이 쓰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뭉쳐가지고 그게 이제 신경질나는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결혼 전에는 말없이 과묵한 사람이 멋있어 보였지만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말없는 그 사람이 멋있다 그래서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너무 멋있다 그러고 좋아하다가 결혼 후에는 말을 안 해서 답답하다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예. 또 결혼 전에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 꾸미는 노력 그것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그 여자가 이렇게 막 꾸미는 노력이 사랑스럽지만 결혼 후에는 지저분한 모습으로 마구 먹어대는 모습을 보면 양재기에다가 막 밥 퍼서 먹는 모습을 보면 정이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딱 멋있다가도 나중에는 그게 다 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함께 섞이다 보면 남녀가 함께 섞이다 보면 그 안에는 우선 작용하는 에너지가 향할 곳이 없어집니다. 둘이 떨어져 있으면 우선 향하는 에너지 끌어당기는 에너지하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우선 작용하는 에너지가 향할 곳,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는 사랑하면 할수록 남처럼 떨어져 사는 기분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같이 살아서 모르지 그럼 살다 보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자기 남편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그걸 모르는 거죠. 눈이 짧으니까. 아셨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는 아니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상대편의 모든 것이 모두 사랑스럽다가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는 상대편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자기와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자기랑 다른 거예요.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나가는 방향도 틀리고 세기도 틀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마음 그 자체는 모두 똑같지만 마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지만 그 마음이 작용하는 기운이나 방향은 서로 달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성격 탓이라고 하지만 이 성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부모도 아니고 성격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태어날 때 천체, 즉 태양, 달, 별 이런 천체의 기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나는 이렇게 천체로부터 받은 기운을 천성이라고 하며 천체로부터 받은 그 여러분들의 그 기운을 천성이라고 하며 그 사람의 천성을 알아보는 것을 천성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퍼 책이라는 것을 구입해서 보시면 그 안에 천성검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천성대로 살아. 자기 천성은 자기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천성은 보면 압니다. 뭐가 다르다라는 걸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떻다라는 걸 아는데 자기는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 천성대로 살아. 자신의 천성을 잘 모르며 또 설사 안다 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걸 가지고 있지 그게 바뀌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많이 노력을 하면 조금 바뀐 듯이 보일 수는 있어요. 아셨습니까?
따라서 인생을 폭넓게 사는 사람은 모든 천성을 받아들여 함께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천성을 완전히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이유는 천성이 맞지 않아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아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자기가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르면 또 그런 게 걸려요. 자기가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서로 좋아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천성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서 함께 사는 사람은 천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좋다가 이제 바뀌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아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또한 헤어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또 골라요, 또.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전의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처음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서로 떨어져 에너지가 서로 뭉쳐있는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떨어져서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서로 에너지가 뭉쳐있는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떨어지기 위한 노력으로는 맨땅 신발을 신고 함께 산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뭉쳐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싸질 않습니다. 서로 간의 신경전 또한 맨땅 신발을 신고 해소하며, 그 신경 예민했던 것이 맨땅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전이 안 생겨요. 또 맨땅을 밟을 때 두 사람의 몸은 저렇게 맨땅 신발을 신고 맨땅을 밟으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몸의 정전기는 제로 상태가 되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서 있으면 편안해져요. 아셨습니까? 왜냐면 땅 안에는 또 음이온이 들어와요. 음정기가.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 병도 많이 없애줍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절실한 사람은, 없을 때 이게 있었으면 하고 절실한 사람은 그 필요한 것을 가졌을 때 고마움 또한 크지만, 없을 때는 아쉽지만 그것이 있으면은, 그 아쉬웠던 사람은 그걸 알면은 그때는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것을. 그래서 고마움 또한 크지만,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절실한 게 없어 젊었을 때 멋모르고 덮어놓고 결혼해서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가져도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자기 안에 자기 기운 때문에, 기운에 빠져 있으면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일으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자기 그 기운이 잘못 일으키면은 자기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쉬울 때는 굉장히 그것이 아쉽지만은. 아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소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부부가 있으면 서로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상태는, 그렇게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고마운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끌어와요. 그 더 큰 고마움을 불러오고, 또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뭐 남편에 대한 불만이든 아내에 대한 불만이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결국 매사가 모두 불만스러워. 불만스러운 사람은 이것도 불만하고 저것도 다 불만스러워요. 불만스러워 끝내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 감사 상태는 이 세상을 고맙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감사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도 고맙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 모두가 불만스러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본인이 만드는 거고, 본인한테 감사 상태가 있으면 세상이 다 감사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싫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결국 불행 속에서 허덕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의 그 부부애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부부애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인간끼리 뭉치는 걸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인간의 그 단합된 모습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남녀의 사랑을 갈라놓기 위해 성적 쾌락을 이용한 동성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성애도 몇백 년 됐어요. 저기 서양에서 생겼습니다. 요즘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 또한 많습니다. 예. 몇십 국이 남자끼리 결혼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그것도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리 생의 터전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비록 여러분 자신은 죽더라도 우리들의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합니다.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해치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몰아내서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내내 노예 생활처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강한 부부애로 서로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국경도 없어요. 그건 모든 걸 전부 다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무서운 힘입니다. 이 몸 안에 자기 애착과 같은 심정은, 특히 여자들은 자기 애착이 저기 끌어당기는 힘 안에 자기가 빠져있으면 자기 애착이 돼버려요. 자기 애착과 같은 심정은 사랑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몸 밖의 사랑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우선 작용을 일으키게 합니다. 몸 밖에 있으면 뻗어나가고 끌어당겨요. 근데 안에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울면 역시 상대편도 못 살게 울고 세상이 전부 다 불만스럽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사랑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해야 돼요. 마음에서, 기운의 연에서. 생활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생활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각자 식으로 해야 하며, 사랑에 파묻혀 살면 세상은 온통 분노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